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인텔이 새 시대를 열까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AI 시대는 데이터가 핵심입니다. 데이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처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해법 중에 하나가 바로 HBM, 고대역폭 메모리인데요. 데이터 병목을 막기 위해서 프로세서와 메모리 사이에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요. 이 길을 넓힌 것입니다. 이른바 데이터가 지나는 길인 대역폭을 넓힌 것이죠. 대역폭을 넓혀서 데이터 처리 속도를 단축시킨 게 바로 HBM입니다. 이 데이터를 원활하게 처리하는 또 다른 해법으로 떠오르는 게 바로 CXL 기술인데요. CXL은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의 약자입니다. 해석하면 빠르게 연결해서 연산한다는 뜻입니다. CXL은 컴퓨터 시스템 내에서 데이터를 더 빠르게 전송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기술입니다. 기존까지 각각의 인터페이스로 나누어져 있던 CPU, GPU, 메모리, 스토리지 등의 컴퓨팅 시스템들을 효율적으로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수의 장치를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통합해서 여러 장치를 한 번에 연결해 주기 때문에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만큼 CXL의 장점은 이 확장성과 호환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AI 연산에는 이 메모리 용량과 대역폭 확장이 필수인데요. 기존 시스템에는 CPU의 DRAM 확장 개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AI 연산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CXL 기술을 도입하면 여러 장치에서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CXL 2.0의 대표 기술인 메모리 풀링입니다. 용어 그대로 여러 개의 CXL 메모리를 묶어서 풀을 만들고 CPU, GPU 등 여러 호스트가 풀을 공유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메모리를 효과적으로 나눠 쓰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CXL 메모리의 전 용량을 놀리는 것 없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죠. 프로그램이나 작업에 필요한 메모리 양에 따라서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데이터 센터 서버 운영비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CXL 시스템으로 구축한 서버는 한 대당 메모리 용량을 최대 10배가량 늘릴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확장성 측면에서 CXL이 압도적인 것입니다. 기존에는 DRAM을 여러 개 수직으로 쌓아 올리기 때문에 적층 가능한 칩 개수에 물리적인 한계가 있었다지만 CXL 시스템으로 구축하면 이런 부분에서 확실한 장점이 생기는 셈입니다. 연산 가속을 돕는 HBM과 함께 CXL이 AI 서버의 그 제한된 용량을 극복할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죠. 시장 전망도 밝습니다. CXL 시장은 2022년에 하나 236억 원 수준에 그쳤습니다. 아주 소규모였죠. 그런데 내후년인 2026년에는 3조 수준으로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CXL 시장에서 대부분이 바로 DRAM 시장입니다. CXL 전체 시장의 70%가 DRAM 시장이기 때문에 내후년인 2026년에는 CXL DRAM 시장이 3조 원 수준으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실 AI 시대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저장해야 하고 또 이동, 연결시키는 등 처리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과거처럼 메모리는 메모리, CPU는 CPU처럼 칸막이를 쳐서 자기 일만 해서는 이게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CXL D램이 부각되는 것입니다. 이 과거 D램이 수동적으로 CPU가 시키는 대로 동작했다면 CXL D램 안에는 D램과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CPU가 하던 메모리 매니지먼트를 CXL 컨트롤러가 하게 됩니다. 메모리 매니지먼트를 CXL 컨트롤러, 그러니까 D램 안에서 컨트롤러가 작동한다는 것이죠. D램이 수동 소자에서 능동 소자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시키는 대로 명령만을 CPU의 명령만을 따르던 D램이 스스로 알아서 자기 일을 척척 처리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명령하고 처리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흔히 얘기하는 차세대 메모리 방향성인데 CXL D램이 이를 구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CXL D램 분야에서 제일 지금 앞서가고 있는 게 삼성인데요. 삼성은 HBM에서 처절하게 초반 시장에서 실패한 상황입니다. 이제 3분기에 엔비디아로 HBM 납품 컬 테스트 통과를 앞두고 있으면서 하이닉스와 격차 줄이기에 본격적으로 삼성이 나서고 있는데요. 조직 개편도 한 것이죠. HBM에서 이렇게 자존심을 구긴 삼성이기 때문에 차세대 D램 시장, 그중 대표격인 CXL D램에서 벼르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2의 HBM 시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시점에서 CXL 기술을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는 조만간 이 기술이 본격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올해가 그 시작점이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당장 인텔이 지난 6월에 CXL 2.0을 적용한 서버용 CPU, 인텔의 그 제온 CPU 중에 서버용 CPU인 시에라 포레스트를 내놨습니다. 이 AMD도 젠5 기반의 CPU를
올 3분기, 이번 분기에 내놓게 되는데요. 이것도 CXL 2.0 기술을 적용하게 됩니다. CXL 2.0은 DDR5부터 적용되기 시작하는데요. 대규모 컴퓨팅 환경에서 메모리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만큼 이런 CXL의 장점 때문에 신형 CPU 흥행에도 아마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원래 이렇게 CXL D램 기술이 적용되면 내년에는 CXL 2.0 적용이 급격히 확산되는 원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리사수 AMD CEO는 지난 2022년 개발자와의 그 만남 행사를 통해서 내년인 2025년 서버 제품부터 CXL 제품의 위력이 확인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측한 적이 있습니다.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2025년 무렵에 CXL D램이 대세가 될 것으로 시사를 했었는데요. 일단 기업용 제품, 서버용 제품부터 CXL D램이 적용되고 앞으로 개인용 CPU에도 이 CXL D램이 적용될 것입니다. 일전에 그 메모리는 표준 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커모도티죠. 파운드리가 만드는 각종 시스템 반도체는 각자의 특화된 칩입니다. 가령 AMD CPU와 인텔 CPU가 다르고 AP에서도 엑시노스와 애플의 A 바이오닉 AP는 다른 것이죠. 하지만 메모리는 AMD가 쓰든 인텔이 쓰든 엔비디아가 쓰든 같은 메모리입니다. 물론 같은 플랫폼에서 조금씩 차이를 플랫폼은 공유하고 조금씩 차이를 두는 그러니까 보다 시스템 반도체 가까운 메모리가 뜨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차세대 메모리인 똑똑한 CXL D램 같은 경우도 어떻게든 표준칩으로 만들어야 대중화가 되는 것이죠. 상용화가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2019년에 CXL 컨소시엄을 만들었고 여기에 CPU 제조업체인 AMD, 인텔 등이 다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CXL 생태계를 통해서 누구나 똑똑한 CXL D램을 쓸 수 있도록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점은 과거 인텔이 메모리를 대체하기 위해서 야심차게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했던 옵테인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옵테인 같은 경우는 다른 업체들이 외면하면서 결국 퇴출을 된 것이죠. 인텔이 이제는 메모리 사업부에서 완전히 손을 뗐습니다. CXL은 이미 그 개방형 프로토콜을 통해서 강범위한 업계 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올해와 내년에 크게 시장이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시에라 포레스트로 인텔이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AMD도 여기 합류하게 되면 결국 이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는 CPU 시장의 80%가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라 포레스트부터 이제 차차 세를 넓혀가게 되면 CXL 기술 차용도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이제 그 HBM에 이어서 AI 시대 데이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차세대 기술인 CXL이 본격적인 검증 무대에 오른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앞으로 시에라 포레스트 그리고 AMD CPU에서 이 기술이 얼마만큼 흥행할지 잘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